네, 더 깊이 있는 얘기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얘기가 나오면 꼭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제 현시 규정, 강행 규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의미 좀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훈시 규정이나 강행 규정은 문자 그대로 이제 훈시 규정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법적으로 크게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기보다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이제 강행 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하는 안 거. 지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법적인 효과가 따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또는 이제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은 6개월 내에 뭐 2심은 뭐 4개월 내에 5개월 내에 뭐 이렇게 하라는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그 규정대로 그럼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재판은 판사가 하고 싶어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이제 주장도 다 하고 증거도 다 내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네. 해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하라고 그러면은 할 수는 있죠. 이제 네. 5개월쯤 됐을 때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하고 그때 된 상황으로 이제 판결을 내면 되는데 그럼 네. 그 판결이 맞지 않고 이제 진실간 실체적 어긋난 진실을. 판결 그러니까 아 이거는 6개월이라는 것은 가급적 6개월 내에 하면 좋지만 가급적 하면 좋지만 뭐 당사자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면은 안 된다 할 때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융통성 있게 네. 할 수 있는 거를 좀 훈시 규정이라고 그런 그러는구나. 네.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은 이제 근데 뭐 항소를 뭐 20일 내에 하라든지 뭐 상고 이유서를 며칠 내에 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안 하면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지켜야죠. 네. 그런 건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렇지 안 지키면 네. 안 되죠. 네. 육아휴직 수당 청구 기한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그 육아휴직 수당 청구를 당사자가 하는데 그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간 그럼 1년이 지나면 못 하느냐? 1년 내에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훈시 기준이냐, 강행 규정이냐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은 훈시 규정, 강행 규정 이런 것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 또는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뭐 하면 몇 개월 내에 하고 안 하면은 폐기가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일 때 이제 우리가 훈시 규정으로 보느냐, 강행 규정이라고 보느냐 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개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뭐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훈시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라는 건 여태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에 안 한 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국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내에 하라고 하고 1년 내에 안 하면 끝. 네. 이래 돼야지 이제 그게 의미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 수당도 육아휴직을 하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냐. 1년 지나서 청구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청구 못 한다.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이 뭐 있느냐. 그것도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1년 내에 가급적 하면 좋지만 네. 뭐 못 하더라도 시효로 이제 소멸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 하라는 이제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네. 소수 의견입니다. 아. 예. 그러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일단 강행 규정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이제 다 그런데 요건 이제 묘한 것이 네. 육아휴직 수당 이런 것은 이제 시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5년이라는 시효가. 그러면 이제 소수 의견 시효 제도가 있는데 5년이라는 시효 소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하면 되지. 국가가 편하자고 뭐 1년 내에 꼭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약간 복잡한 것이 육아휴직을 1년을 딱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눠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나눠서 할 때는 그럼 그때
마다 또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니 너무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효 소멸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좀 권리 구제를 넓혀주자 하는 것이 네네. 이제 그 소수 의견이고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약간의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네. 통상은 1년 내에 청구해서 빨리빨리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수 의견입니다. 네.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판사 시절과 또 다르게 대법관 시절에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우신지 아니면 의견 대립이 심한 좀 법률적인 검토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좀 힘드신지.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것이 사실 조금 더 힘들죠. 오, 이제 그런 법률적 거예요? 견해는 뭐 네. 각자 자기 주장하니까 네. 그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다수 의견 다수 의견 따르면 따르면 되니까 되니까. 되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이 이제 관심이 높은 것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이제 어렵지요. 네. 그걸 이제 그게 판단대가 내가 소수 의견 되는 것도 좋고 다수 의견 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내가 어느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네.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선택하기가 어렵죠. 오늘도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한지 기자님께서는 재미있게 질문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주 소신 있게 정말 정직하게 기자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열린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보도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장 기자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